안녕하세요, 미대오빠입니다. 오늘은 이제 주말에 이제 작업하고 지금 일요일 저녁인데요.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 한번 하려고 영상 켰고요. 밑에 보이시죠? 쫙 변하지 못하면 이제 죽어요.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은, 제가 이제 인테리어 업자로서 지금 인테리어 시장이 돌아가고 있는 거에 대해서 한번 저 나름대로 그냥 제 생각 한번 얘기해 보고 싶어가지고, 나중에 이걸로 구독자 많아지면 실시간까지 할 수 있을까 모르겠다. 이런저런 이야기, 좀 다양한 이야기 좀 하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인테리어 시장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처음부터 생각한 건 아니고요. 브랜드 결정하면서 브랜드 측에서도 얘기했던 거고, 저도 브랜드로 넘어가면서 이제 예상을 했던 거고. 그런데 변수가 또 하나 생겼어요. 인테리어 쇼라는 변수가 하나 생겼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고, 우리의 나아가야 할 방향, 인테리어 시장이 나아가야 할 방향, 뭐 제 생각이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즉히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누구를 가리키려고 지금 이 영상을 만드는 건 아니에요. 누구를 가리키려고 하는 건 아니고, 그냥 어차피 저 유튜버니까 하고 싶은 말 하고 싶어서. 일단은 제가 이거는 인테리어를 진지하게 시작한 거는 뭐 10년도 안 됐죠. 한 카페 하다가 정리하고서 제가 미대 나와가지고 이것저것 하다가 급기야 카페까지 하고 카페 말아먹고 노가다판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어찌어찌 아시는 분 소개로 목공도 좀 배우고, 그리고 미장 반장님 따라다니면서 건물 하자 보수에 대해서 또 많이 좀 견문을 넓혔고요. 그리고 그 일 하다가 현장 관리 하다가 인테리어를 이제 시작하게 됐는데, 당시에는 그냥 제가 이제 디자인과 나오고 했으니까 그냥 혼자서 재밌게 했어요. 사무실 없이 했어요. 처음엔 사무실 없이 어머니 지인분이 좀 인테리어 좀 해달라고 그래서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됐고, 그리고 그러면서 한샘을 만났죠. 한샘을 현장에서 만났는데, 그때 저는 안성에서, 제가 안성이 집이거든요. 평택에 살면서 지인분이 안성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감사하게도 저한테 이제 맡겨주셔가지고 공사를 하게 되면서, 이제 안성 쪽에서 한샘 그 TR이라고 그래요. 영업사원. 그래서 제휴점을 담당하시는 분이었는데, 제휴점을 발굴하고 키워가지고 이제 대리점화 시키는 역할을 하시는 분인데, 여성분이셨는데 능력도 굉장히 좋으시고 굉장히 열정이 넘치시는 분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분을 만나서 이제 앞으로 인테리어 시장이 브랜드화가 될 거다라는 정보를 그때 제가 접하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브랜드가 시장을 장악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기존에 있던 인테리어 업체들은 이제 힘을 잃고 유지보수 업체로 남아있게 될 것이다 라는 분석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본사 측에서는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나뉠 거냐, 그 프리미엄급 개인 인테리어 디자인 네임밸류를 가지고 있는, 실력을 가지고 있는 인테리어 업체는 살아남을 건데, 대부분 건 서울에 집중 분포되어 있겠죠. 그리고 그 아래쪽에 이제 기성 제품화 시켜가지고 인테리어를 이제 찍어내듯
판매하는 이제 브랜드가 생겨나게 될 거다. 그게 한샘이고, 하지만 한샘은 스펙트럼을 좀 넓혀가지고 중가, 저가, 고가를 다 좀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브랜드로 좀 성장을 하겠다라고 이제 그랬고, 그래서 이제 저도 거기에 반응을 했고요. 그래서 저는 대리점을 선택하면서 좋았던 게 일단 시스템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교육도 좋고, 일단 품질이 좋고, 그리고 시험 성적서라든지 안전에 관련해서는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기업들이, 대기업이. 그리고 한샘이 좀 정말 예민하고 신경을 많이 쓰고, 고객 만족도에 대해서도 신경을 많이 쓰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해오고 있는데, 이제 변수가 생겼죠. 무슨 변수냐? 인테리어 쇼라는 변수가 생긴 거예요. 와, 네. 그래서 저는 그냥 저 대리점만 그냥 쭉 할 줄 알았어요. 쭉 할 줄 알았는데, 작년 여름 8월쯤에 제가 인테리어 쇼를 처음 접하게 되고서 너무 이쁜 거예요. 설명하는 것도 그렇고 너무 촉촉 감기는 거예요. 네, 그리고 빠져드는 거예요. 네. 저도 나름 이제 디자인 학과 나왔고 디자인 감이 있었으니 그 감을 바탕으로 이제 설명도 좀 하면서 지방에서는 이제 그렇게 대점 하면서 이제 해왔는데, 인테리어 쇼가 나오면서 진짜 디자인에 좀 관심 있어 하고 우리 집 이쁘게 좀 꾸미고 싶어 하시는 분들 연락 오면요, 인테리어 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영상 보고. 그리고 그때 당시만 해도 구독자 수가 얼마가 안 됐어요. 근데 지금은 거의 19만, 20만 이제 찍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저희 대리점에 오셔가지고 상담하시는 분, 젊은 분들, 그러니까는 30대층, 심지어 40대층 분들도 젊다라고 이제 좀 표현을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세대 외에는 좀 관심 있다 그런 사람들은 다 인테리어 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샘 우리 RD라고 그러거든요. 리하우스 디자이너들. 그래서 현장에서 이제 만나보면은 인테리어 쇼에 대한 영상도 많이 접하고 그러면서 필드에서는 확실히 브랜드 내에서도 꽤 유명해졌고요. 일단 고객들이 많이 원하면서 문의가 들어오니까요. 그리고 본사도 아마 알았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대단하다 뭐 어쩌다 당연히 얘기를 안 하죠. 안 하고 작년 말에 라인 조명 출시하더라고요. 네, 라인 조명 출시하고. 그래서 어쨌든 변하지 못하면 죽어요라는 이제 주제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 저는 이제 저한테 전화가 오거든요. 그래서 인테리어 쇼처럼 하고 싶다, 이제 상담 좀 해줄 수 있냐. 그럼 제가 이제 성심성의껏 해드려요. 1시간이건 2시간이건 전화 붙들고 하는데 대부분 서울 분들이세요. 근데 저는 인테리어 쇼 정도 업체가 많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서울 사람도 아니고 서울 태생도 아니고 서울 몰라요, 저는. 그래서 아니 왜 이분들이, 물론 제가 이제 인테리어 쇼 코인을 따박따박 지금 타먹고 있는 상태인데 유튜브 조회수 늘리려고 사실 그런 것도 있고, 저도 인테리어 쇼에 꽂혔거든요. 근데 아니 서울에는 그런 업체가 없나? 그래가지고 서울에서 활동하시던 우리 실장님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지금은 저랑 같이 지금 디자이너로 지금 계신데 저희 사무실에 인테리어 쇼 같은 업체 없어요? 물어봤죠. 근데 디자인 업체는 많이 있대요. 근데 이건 이제 그분도 이제 개인적인 의견이죠. 개인적인 의견인데 인테리어 쇼 저런 거 싫어한대요.
그 인테리어 모임이 또 있다고 하시면서 1세대 모임이라고 그러나 1.5세대 모임이라고 그러나 뭐 그런 게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기존에 인테리어 하시던 분들이 인테리어 쇼 방식을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인테리어 쇼 방식을 싫어할 필요가 있을까? 왜냐면은 제 생각에는 인테리어 쇼가 그동안 인테리어 진짜 1도 모르고 전화해가지고 평당 100만원에 평당 110만원에 샤시도 하고요, 마루는 강마루로 하고요, 실크도배로 하고요, LED 조명 바꾸고요, 주방은 브랜드로 하고요, 화장실 2개고요. 그러면 설명을 다 해줘야 되는데 인테리어 쇼가 나오면서 이 정도 퀄리티, 이 정도 디자인은 이만큼 돈을 갖고 있어야 하는구나라는 걸 이렇게 설파를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 이 업자 입장에서는. 그리고 인테리어 쇼 그런 스타일을 해줄 수 있나 딱 물어보는 분들 대부분요, 그만큼 예산 계획을 어느 정도 갖고 있어요. 그럼 그게 안 되면은 협업하고 있는 아울 디자인에서 유튜브로 많이 올려줬잖아요, 9mm 문선. 그런 걸로 설명해주면 그거는 그거보다는 좀 저렴하게 하실 수가 있어요, 현장 한번 가서 보시고 말씀 나눠보시죠.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된다고요. 그런데 왜 싫어하지? 실장님한테 물어보니까 실장님이 그러더라고요. 이게 잔손이 많이 간다라는 거예요. 현장 신경 쓸 게 많고. 맞는 말이에요, 확실히. 그러니까는 서울 쪽에 계신 분들이 기존에 많이 인테리어 잘 하고 계시고 자리 잡고 그냥 하시던 분들은 굳이 이렇게까지 해가면서 돈 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그렇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유튜브에 많은 분들이 인테리어 쇼처럼 이제 인테리어 쇼 따라하기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성공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때로는 실패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보니까 성공과 실패의 차이는 기본적으로 현장을 잘 파악하고 있느냐, 현장 시공에 대한 내공이 있느냐, 감리를 철저하게 잘 하느냐, 그거는 이제 기본 사항인데, 문제는 뭐냐면은 컬러감, 비례 비율감, 그러니까 디자인 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래야 성공을 한다는 거죠. 어쨌든 인테리어 쇼도 지금 확고한 스타일을 제시하고는 있지만 언젠가는 또 다른 스타일을 제시를 하겠죠. 그리고 누군가는 거기서 조금 더 변형된, 그리고 다양한 디자인을 이제는 다 이렇게 디테일을 풀어가면서 이제 얘기해 줄 거란 말이죠. 근데 그거를 일반 인테리어 우리 업자분들이 대응을 할 수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지금. 저는 이제는 변하지 않으면 다 죽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제가 그분들 욕하려고 지금 이 영상을 찍는 게 아니라 같이 이런 얘기를 나눠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인테리어 시장이 얼마나 폐쇄적인지 서로 얘기를 안 해. 이런 큰 흐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얘기를 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단순히 현장이 더 신경 써야 될 게 많으니까 아예 저런 식은 난 안 해, 그냥 그러고 있을 건지, 아니면 한번 따라해 볼까 했는데 여전히 어설픈 디자인 감을 가지고 또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뭔가 돌파가 필요한데, 이제 저도 좋아요와 안 좋아요가 있잖아요. 근데 좋아요 눌러주시는 분들은 제가 알고 있는 시공에 대한 디테일이라든지 썰에 대해서 이렇게 풀어주시면 그냥 순수하게 비율은 높지 않지만 좋아요, 대부분 100% 좋아요를 눌러주시거든요. 근데 제가 인테리어 쇼에 대해서 언급하는 거 있잖아요. 인테리어 쇼 파급력 좋은데 이쇼 사장님 고마워요, 사랑해요, 뭐 이런 거. 그리고 아울 디자인 협업 이대로 괜찮은가, 안 괜찮다고 그랬죠, 더 해야 된다고 그런 영상에는 이게 올라와요, 이게 안 좋은 게. 그래서 제 느낌에 이거 누르시는 분들 솔직히 업자 같아. 이건 제 느낌, 제 개인적인 생각.
업자 같은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러면은 이제는 안 된다고 봐요. 변화에 맞게 본인을 바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브랜드가 시작된다고 했을 때, 아, 그래, 이제는 브랜드가 되는구나. 동네 구멍가게 다 없어지고 지금 편의점이 자리 잡았잖아요. 예전에 편의점 많이 생길 때 저희 어머니 세대는 편의점이 비싸다는 이미지가 있으니까 안 사셨다고요. 큰 대형마트 여전히 가시거나 아니면 시장 가시거나. 근데 지금은 어때요? 다 편의점 가요. 오히려 편의점이 더 싸죠. 1+1, 2+1 이런 거 하면요. 그리고 적립도 잘 되지. 제품도 회전율도 좋고 신제품도 많이 들어오지.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다 죽었죠? 구멍가게. 단지 이 브랜드화가 가속화되기 힘든 거는 여전히 인테리어는 사람이 한다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느리거나 시행착오를 겪거나 실패를 할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대기업들이 돈맛을 알고 뛰어든다라는 거는 어쨌든 이 시장이 브랜드화가 언젠가는 될 거라는 거고, 저희가 중국 무시하지만 그 건축 그 내부에 철골 집어넣어야 되는데 대나무 집어넣어가지고 막 아파트 자빠지고 막 이러잖아요. 문제가 있는데, 건축하시는 분이 말씀 한번 들어봤는데 공법이요 대단하대요. 한국은 여전히 그 우물안 개구리 느낌이래요. 중국만 가도 다양한 건축 공법들이 생기면서 뭐 난리물하는 건 문제가 되겠지만 변화가 빠르고 기존에 있던 어떤 노화된 공법이라든지 진부한 어떤 방식들, 자재들 운영하는 것들이 계속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은 이게 반도 국가고 북한이랑 나눠져서 약간 섬나라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그런가 왜 이렇게 아직도 옛날 방식 쓰고 있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대기업이 오면요 이제 원가 절감이 시작될 거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의 디자인 퀄리티는 맞추되 대량 생산을 이제 막 찍어내게 될 거거든요. 그러면은 중국에서 다양한 공법이 시도되고 다양한 어떤 그런 것들이 막 이렇게 변화되는 것처럼 브랜드가 뛰어들었다는 거는 그게 될 거라는 거예요. 제가 실례로 요거는 이제 저도 대리점 그 사장단 회의 들어가서 들은 얘기인데, 이건 그냥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한샘은 그렇게 실행을 할 거고요. 뭐냐면은 도배에 관련된 얘기였어요. 도배하시는 분들 죄송합니다. 진짜 프로의식 갖고 잘해 주셔야 돼요. 네. 진짜 잘해 주셔야 돼요. 왜냐면은 이거는 이제 굉장히 단편적인 거고 제가 아는 정보도 짧고 단편적인 건데, 도배에서 클레임이 제일 많이 걸려요 보통. 왜냐하면은 20세기 아파트 보면은 그냥 맨바닥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 그냥 도배를 쳐발라 버린다고요. 그러면은 가격은 싸게 해서 가성비로 가려고 했던 사람들이 딱 보고 공글이 그 면이 그대로 나오니까 열받아가지고 막 클레임 걸고 얘기를 하는데도, 그래가지고 그리고 이제 누군가 또 까먹으면 그건 이제 도배하시는 분들 잘못은 아니죠. 근데 확실히 제가 이제 도배하시는 분들 여러분들 사용이 아니라 이제 함께 협업을 좀 해봤지만 저만 잘못 만난 걸 수도 있어요. 굉장히 좀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었어요. 이거는 어쩔 수 없다라는 식으로 항상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리고 그 전에 한 번쯤은 현장 방문하셔가지고 한번 얘기라도 좀 할 수 있는 건데, 그리고 이 면이 안 좋으면 요거는 면이 안 좋으니까 좀 우리가 퍼트를 좀 잡아보겠다, 내지는 요거 면 안 좋은데 어떻게 할까, 고객한테 한번 얘기해볼까, 요런 피드백이라든지, 하다못해 초배지 붙이는 것도 그냥 위아래 그냥 떼어놓고 그냥 두 줄 그냥 딱 하고,
그러니까는 안 그래도 누군가 까놓고 가는 도배인데 본인들 스스로도 일이 많다 보니까요. 도배가 가장 편하게 고객들이 컨택해가지고 또 일을 맡길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지업사 가면은. 그러니까 일이 많으신가 봐. 이거 아마 비공 많이 늘릴 수도 있어요. 욕 저 많이 하실 수도 있는데 이건 진짜 제 개인적인 사견이고요. 그리고 제 개인적 경험이에요. 예. 근데 어쨌든 그리고 정기적으로 이게 그 도배는요, 이게 품수를 정해놓는 게 있다고 해요. 그래서 몇 회배, 몇 평에 일을 했을 때 그게 한 품이라고 딱 정해놔요. 그리고 정기적으로 인건비를 올려요. 도배협회가 있어요. 예, 그건 한번, 예, 저도 그 관심이 별로 없어가지고 그런 개념이 있어요. 협회 개념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인건비를 공식적으로 올려요. 근데 한샘이 거기에서 우리는 마감재를 도배도 여전히 사용할 테지만 판넬 마감재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버렸어요. 급기야. 네. 그래서 이제는 벽 마감을 누가 하냐? 목수가 하는 시대가 앞으로는 올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래서 원래 2021년 초에 그거를 출시를 한다고 그랬는데 좀 출시가 늦어지는 것 같고, 목공이 그걸 해놓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강도도 더 좋고 깔끔하고 클레임 없고, 벽이 조금 기울거나 벽이 조금 안 좋아도 목수가 와가지고 상치고서 거기다 그냥 설치를 해버리고 빠지니까. 다만 판넬이니까 금액은 좀 높지만 그만큼 장점이 있다는 거죠. 시공 기간도 짧아지고요. 그래서 이제는 변화하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실제로 도배가 도배가 무조건 다 잘못됐다, 지금 약간 그런 이야기로 제가 지금 흘러가는 느낌이라 좀 그런데, 잘하고 있어도 도배는 잘하고 있는 거예요. 예. 현장에서 열심히 하는 분들 계시고 베테랑들이시고 열심히 그분들도 한 가정의 가장이시고 프로고, 그런데도 외부에서 새로운 신문물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자기의 자리를 위협받는 이제 그런 시대가 되는 거예요. 이제 도배는 이제 그렇고요. 그러면서 이제 인건비가 올라가면서 이제 대기업들이 뛰어들면서 자재도 바뀌면서 시공자도 교체가 되고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건데, 이거 인테리어 업자들이 대응해야 돼요. 디자인 공부하셔야 되고요. 인테리어 쇼 거부하시면 안 돼요. 인테리어 쇼가 잘났기 때문에 뭐 대세니까 나도 한번 코인 타보자 이런 개념으로 지금 제가 인테리어 쇼를 빨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대기업들이 이 시장에 뛰어들어가지고 결국 구멍가게 다 없애버린 것처럼 그런 현상이 나타날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도 개인업자지만 대리점을 선택한 건데, 브랜드를 선택한 건데, 이미 위기를 느낀 거예요. 개인 인테리어 업자로서. 그런데 이제는 고객들의 눈까지 높아져 버렸잖아요. 유튜브의 파급 효과를 무시하지 마세요. 인테리어 업자분들 이런 영상 보시면 그냥 비공만 눌러놓고 악플만 달아놓고 도망가지 마시고, 변하지 않으면 이제 우리 다 죽어요. 저는 솔직히 파트너라고 생각해요. 예. 아니 솔직히 인테리어 쇼에서 아울디자에서 뭐 협업했다고 서울리 그 사람들이 다 갖고 갔어요? 그 사람들이 일 그렇게 열심히 한다고 해서 1년 지금 공사가 다 꽉 차 있다고 해서 지금 업자분들, 우리 사장님들 일거리 뺏겼어요? 아니에요. 안 뺏겼어요. 여전히 일 많아요. 예. 그리고 지금 인테리어 쇼처럼 원하는 사람들이 100%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흐름에 너무 둔감하시고 너무 거부감을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러면 전체적으로 인테리어 질이 여전히 바닥을 기고요. 그 사람들이 돌아서잖아요. 그러면은 이 신흥 브랜드, 그 젊은 사람들에 다 뒤처져요. 저도 한 가정의 가장이고 다 우리 프로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 프로 의식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지역에서
좋은 선의의 경쟁과 더불어 디테일이라든지 일꾼들이라든지 어느 정도 이제 공유, 교류 이게 필요해요. 안 그러면은 다 죽어요. 예. 제가 브랜드를 하고 있지만 브랜드 한다고 다 잘 되나요? 브랜드도 망하는 데 좀 많아요. 뭐 저희들이 좀 뭐 엄청 승승장구하나요? 빌빌대고 못하는 달도 있고요. 브랜드를 해도 이런데 인테리어 쇼 같은 그런 지금 완전 대세잖아요. 흐름 이것까지 거부하시고 그러시면 안 된다고 봐요. 같은 업자로서 저는 그게 걱정이 돼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사실 좀 하고 싶었고요. 이건 뭐 어차피 제 채널이고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뭐 얘기니까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혹시 기분 상했다면 좀 너그럽게 어린애가 아직 몰라서 그런가 보다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우리 모두가 다 위기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대기업을 선택한 저는 뭐 그냥 무조건 안전할까요? 아니죠. 예. 저도 이 안에서 변화 못하면 저도 대기업에서 팽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저는 기회가 이제 진짜 시작이라고 보거든요. 인테리어 쇼가 아무리 잘났어도 그 공사 그거 할 사람은 더 많아요. 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우리가 잡으면 돼요.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디자인 배워가지고요.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지만 시공 능력 경험 다 있으시잖아요. 시공 팀도 있고. 그래서 저도 변화하고 다 같이 좀 변화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래요. 그리고 뭐 이런 인테리어 하면 뭐 3년 후에 후회한다.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디자인에 대한 욕구가 결국엔 이 시장을 발전시키고 우리가 같이 사는 길이에요. 안 그러면은 그냥 브랜드에 다 먹혀요, 나중에는. 예. 그리고 디자인 쇼 같은 그런 업체들은 여전히 잘 먹고 잘 살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변해야 된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가지고 영상 올렸습니다. 어쨌든 앞으로도 그냥 이런저런 얘기 좀 하고 싶을 때 좀 영상 켜가지고 말씀 드릴 테니까요. 뭐 혹시 의견 있으면 좀 나눠주시고요. 좀 긍정적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무조건. 예. 어쨌든 우리는 이 어려운 코로나 시기도 헤쳐나가야 되고 그리고 부동산 시장도 지금 격변 지금 시대잖아요. 그래서 회전이 돼야 인테리어가 활성화되는데 회전이 안 되고 묶여 있으니 인테리어가 정체돼 있고 그러면은 회전이 안 되고 묶여 있는 상황에서 인테리어를 바꾸고자 하는 사람들의 니즈가 결국에는 디자인 쪽으로 흘러가고 소위 그나마 좀 돈 좀 있다는 고객들이 이제 요청을 할 텐데 변하지 않으면 이제 죽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좀 주절주절 말이 많았는데 좀 앞으로도 좋은 뭐 디테일의 공유라든지 디자인 아이디어의 공유라든지 이런 걸 좀 활발히 해서 이 시장이 우리도 살아남고 업자인 나도 살아남고 지금 여전히 두 번째는 여전히 이거를 갈급해야 하는 고객들의 니즈도 채워주고 그리고 견적도 다 들쑥날쑥이잖아요. 근데 그나마 기준을 잡아주는 게 대기업이고 인테리어 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거기에 같이 함께 배를 타가지고 괜히 고객 혼란스럽게 하는 이런 공유 안 된 나만의 정보들로 일하는 것보다는 이제는 같이 좀 성장해 나가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이 영상이 마음에 안 드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겠지만 어쨌든 또 좋은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뭐 작은 뭐 내용이 됐으면 좋겠고요. 하여튼 뭐 어려운 시기에 다들 건강 유의하시고 건승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대오빠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네.